중세국어 문법상의 특징, 일단 용어 쭉 하고 훈민정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법상의 특징, 단어 중에서 조사, 용언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나왔고 까지 볼게요. 자, 요거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단어 볼게요. 단어 중에 자, 체언의 특징, 조사, 그 다음에 용언 이렇게 나눠놨네요. 자, 체언에는 자,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단어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우리 동사에서 얘들아, 동사나 형용사는 뭐 한다고 그러죠, 보통? 묶어서 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활용하는 품사라서 용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활용이 뭐죠?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는 걸 활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 동사나 형용사에 다양한 어미가 붙는 건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명사도 활용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한다고 하지 않고 곡용한다고 해요. 오케이? 요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걸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도 하고 히읗 고경어라고도 해요. 히읗 종성체언 이렇게 하기도 하고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고경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역 고경어라고 해. 요건 또 제목을 안 써놨냐. 여기 제목 있으면 여기도 제목 있어야지. 여기 제목이 없냐. 자, 요거는 기역 종성체언 밑에 쓸게요. 그냥 요거는 기역 종성체언.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역 고경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용언이 다양한 어미가 붙는 것처럼 명사도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놓고 바뀌는 거예요. 없던 히읗이 끼어들어와, 없던 기역이 끼어들어와. 이런 걸 각각 히읗 고경어, 기역 고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어떤 식인 거냐면 그냥 혼자 쓸 때에는 나라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만 쓸 때에는 나라라고만 써. 근데 주격조사 이가 올 때 없던 히읗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요게 여기 주격조사 이가 오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격조사를 먼저 하고 올게요. 자, 주격조사를 먼저 보고 올게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주격조사는 외우셔야 돼요. 자, 자음으로 끝난 다음에는 이가 오고 이 모음 이외에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이가 와요. 쉬워 보이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죠? 이렇게 사람의 받침이 있어. 여기 이렇게. 그러면 동그라미가 있는 이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부처에는 받침이 없죠? 모음이지만 받침이 없잖아요. 그때 그냥 이야. 공자 여기에도 보면 자자잖아요. 여기가 이걸 이것도 한글로 안 써놨냐. 공자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요.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그러면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잠깐 보세요. 옛날엔 새로 쓰기를 했다고 그랬잖아. 자, 이거를
세로 쓰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는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여기가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이가 오고, 여기에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칠판을 봐야 돼. 그럼 여기 그냥 이렇게 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 보이죠? 근데 요거를 실제로 쓸 때에는 아래로 쓰다 보니까 요렇게 나와요. 이를 이렇게 올려 쓰는 거야. 이렇게. 요것도 쓰고 나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똑같아 보이죠? 여기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왼쪽 거는 원래가 동그라미가 있는 이였다는 거예요. 이형이 소리값이 없다 보니까 합쳐져서 얘랑 우측의 거랑 똑같아 보이지만 원래가 동그라미가 있는 이고 얘는 동그라미가 없는 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형태적으로는 똑같이 생겼거든. 이렇게. 그죠? 예빈이 헷갈리니? 아니, 오른쪽 거를 뭐라 읽어요? 읽을 때 몰라요. 공자이 이렇게 읽는 분도 있고요. 공제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본을 보면 이야기가 되게 쉬워. 이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볼 때에는 책이 프린터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원본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지도 않아. 원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칠판 봐봐. 이게 붙어 있자고 살짝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격조사가 붙었다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 원본을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활자 인쇄가 아니고 마스터 인쇄 하다 보니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읽을 때에도 공자이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공제 이렇게 읽어도 돼요.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이게 원본은 이렇게 세로 쓰기라고 하나요? 밑으로 내려 쓰다 보니까 그걸 옆으로 오늘날처럼 옆으로 쓰다 보니까 똑같이 쓴 것처럼 보여. 그런데 원래는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서는 동그라미가 있는 이고, 받침이 없는 글자 뒤에서는 그냥 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 요 두 개가 이 형태예요. 요 두 개가 이 형태인 거예요. 의문론적 이 형태인 거지. 의문 환경에 따라서 오는 조사가 형태가 달라져. 그러나 기능은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가 이몽으로 끝나면 얘랑 글자가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쓰여. 요거를 제로 주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표시만 이렇게 했었지 실제로는 안 쓰이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볼까요? 요거를 단독으로 쓰면 뿌리예요. 뿌리. 근데 문장에 쓰이면 이 뒤에 뿌리 깊은 이렇게 나오면 뿌리가 깊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격조사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제로 주격이라고 그래요. 영형태라고 했네요. 영형태 또는 제로 주격 이렇게 이야기해. 요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민정음까지만 시험범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낼 거면 용비어천가를 주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건 어디 뒤에 쓰인대요? 자음 뒤에. 요거는 모음 뒤에 쓰인다 그랬죠? 그럼 앞에 가보세요. 다시. 자, 여기다 한번 쓰고 해볼게. 나라 다음에 주격조사가 오면 어느 게 와야 맞아요? 우리 칠판 봐야 돼. 자, 여기가 지금
모음이죠. 모음으로 끝났죠. 그럼 위에 게 와야 돼요? 밑에 게 와야 돼요? 밑에 게 와야 되죠. 그죠? 근데 히읗 고경을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결합할 때 그냥 여기에다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없던 히읗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음으로 끝난 거예요? 모음으로 끝난 거예요? 자음으로 끝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온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 자, 얘만 따지면 모음으로 끝난 거니까 밑에는 이가 와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합이 될 때에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에는 없던 히읗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히읗 고경을 하고 하는데 히읗 고경 체언이라고도 하고 히읗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온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요거를 자음으로 끝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음으로 끝났다. 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게 오는 게 아니고 위에 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이가 아니고 동그라미가 있는 이라는 거예요. 별표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요거는 두시언해 같은 거에 나와요. 두시언해.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요. 나라시, 메카 이런 거 전부 다 두시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요게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나무는 이게 원래 단독형이에요. 나무가 원래 단독형이야. 근데 자 결합할 때에는 자 여기 뒤에 주제격 조사 이렇게 올 때에는 오가 떨어지고 봐야 돼요. 오가 떨어지고 그러면 미음만 남았죠? 그리고 기억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소리값이 없으니까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드릴까? 오는 떨어지고 얘는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요. 미음만 남았으니까. 근데 없던 기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안이 붙었는데 이응이 소리값이 없으니까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남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억 고교모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요건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얘들아.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어떻게 이해 잘 됐어요? 요거는 다나 요거 이해 됐어요? 예빈 이해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격 조사. 뭐 똑같아요. 이 거랑 됐고 목적격 조사는 4개인데 자 요거를 제가 옆에서 따로 써드릴게요. 자 오늘날 얘들아 목적격 조사 오늘날 을하고 를 언제 쓰죠? 언제 을 쓰고 언제 르를 써요? 책을 너를 이런 거 앞에 받침이 자 조금 옮겨야 되겠다. 자 을하고 를 있을 때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쓰고 없을 때는 르를 쓰고 그죠? 근데 자 목적격 조사가 이렇게 2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세에는 더 있었어요.
왜냐? 모음조가 직접적기 때문에. 요것도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거 왼쪽을 쓸 거냐 오른쪽을 쓸 거냐? 요거는 무슨 기준일까 그러면? 아, 잘못 썼네. 잘못 썼어요. 요거 잘못 썼네. 이렇게 돼야죠. 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차이점이 뭐예요? 모음이 다르죠. 여긴 양성이고 여기는 음성이고. 그래서 요거는 앞에 모음이 앞 글자의 모음이 양성 모음 뒤에서는 왼쪽 거 쓰고 음성 모음 뒤에서는 오른쪽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좀 알아보기 낫지 않나? 그럼 간단하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양성 모음 뒤에서 자, 자음 뒤에서 자음은 요거죠? 알, 을. 그리고 앞에가 양성 모음일 때, 앞에가 음성 모음일 때. 그 다음에 받침 없을 때는 랄, 를 두 개예요. 그리고 앞에가 양성 모음일 때는 랄, 앞에가 음성 모음일 때는 를, 이렇게. 요런 예문, 이걸 설명을 준 다음에 올바른 것은 해갖고 요런 예를 찾게끔, 연결하게끔 이렇게 문제 될 수 있겠네요. 자, 사람, 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또는 을이어야 되는데 아가 양성이니까 알이 온 거고. 자, 법, 받침이 있죠? 알, 을 중에 와야 되는 건데 어가 음성이니까 여기도 음성, 의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태자,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랄, 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아가 양성이니까 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울, 받침이 있는 글자잖아요? 그러면 랄, 를 두 개가 와야 되는데 우가 떨어졌군요. 자, 그러면 우가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음성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요건 우 떨어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요거 외워야 돼요. 요 시옷이 사이소리가 아니고 관형격 조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훈민정음 첫 글자에 나온다. 바로 여기 나라의 할 때 의가 사이소리가 아니고 조사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양성 모음 뒤에서 관형격 조사는 애고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예요. 얘가 양성이고 얘가 음성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유정명사 뒤에. 자, 유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도 의지가 있는 존재. 한마디로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식물도 살아있긴 하지만은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식물을 포함한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인 거예요. 근데 자, 유정명사라도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는 시옷을 써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볼까요? 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할 때 나라의 경우에는 의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정물이죠. 그래서 시옷을 쓴 거예요. 이 시옷이 뭐라고요? 관형격 조사. 사이소리 아니고 관형격 조사. 근데 자, 부처는 부정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부처님. 그죠? 죽었는데 이러지 말고요. 자, 의지가 있는 존재잖아. 근데 성인이잖아요. 세인트. 그래서 이렇게 시옷을 올려준 거예요. 만약에 앞에가 왕이 나오면 어떡할까? 왕. 기왕 두시원에 나오는데요.
기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에요. 기왕의 집 이럴 때 기왕 집. 이 왕이 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자 이렇게 왕자 그 뒤에 쓰는데 요 시옷이 뭐예요? 기왕의 집 이런 뜻이 관형격 조사예요. 왜 시옷을 썼어요? 왕이 높은 신분이니까 올려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는 우리 요거 때문에 알아야 돼. 요거 나랏 말싸미 요게 관형격 조사다. 사회소리가 아니고 관형격 조사다. 요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나오지는 우리 훈민정음에 나오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이런 거 말하면 되잖아. 처소부사격 조사가 오늘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집에 있다 할 때 애자만 쓰잖아. 근데 옛날에는 앞에가 양성이면 얘가 오고요. 음성이면 오가 두 번째 게 오고요. 앞에가 이음으로 끝나면 얘가 와요. 세 개였던 거야.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만 쓰이죠? 그럼 문법이 오늘날 복잡해졌어요? 간단해졌어요? 간단해진 거예요. 자, 대조의 보조사, 뭐 주제격 조사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 대조의 보조사. 자, 됐어요. 요거는 자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되면 그때 할게. 자, 얘가 좀 어려운데요. 자, 난 이거 할 때마다 짜증 나더라. 요거를 자 왜 짜증 나냐면 틀리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자. 명사형 어미로 음이 사용되었다 이랬는데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는데 원래는 얘들아 원래는 얘가 명사형 어미예요. 미음이 사실은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면 앞에 삽입모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 형태적으로는 옴 또는 음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형태소가 사실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삽입모음이 들어가는 얘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12~13가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요. 요것도 빼버리고 그나마도 그냥 명사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과 과정이 7차로 바뀌는 데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2004부터가 7차일 거예요. 지금 사실은 거의 9차, 10차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교과를 바꾸면서도 7차라는 말을 안 바꾸고 있어요. 하도 시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자꾸 바꾸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계속 7차인데 중간에도 한 2~3번 바뀌었어요. 지금 실제로는 9차인가 10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원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갈 때 앞에 삽입모음이 들어가서 음의 형태로 드러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명사형 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삽입모음이 들어가는 게 거의 안 나왔는데 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애들이 잘 맞추니까 요거를 또 내기 시작했어요. 요거를 그 다음에 또 잘 맞추니까 뭘 냈냐면 너무 좀 어려운데 사실 얘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홀빼 나와요. 홀빼. 자, 수업할 때는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아셔야 돼요. 자, 삽입모음이 여기는 특수한 선어모음이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삽입모음이에요. 자, 이거 학교에서 쓰는 말로 쓸게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삽입모음이라는 말 썼어요? 안 썼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언제 쓰이냐?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낼 때. 요거를 말을 바꿔가지고 1인칭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이렇게도 써요.
1인칭 주어의 의지. 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거 말이 좀 어려워. 자, 관형사형 어음에 쓰인 오는 관형절이 꾸미는 명사가 관형절의 의미상의 목적어임을 표시하였음. 이 말이 50쪽에 51쪽에 요거인 거예요. 요거. 요거를 여기다 써놓게. 제가 다른 데 들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51쪽 5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요거는 월인천강지곡이나 석보상도 이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여기다 쓰자. 홀배. 아까 앞에 나왔던 거긴 한데요.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2배가 아니구나. 이렇게 써있던가? 자, 읽을 때는 홀빼라고 읽어요. 홀빼. 요 아까 여린이 얘가 뭐라고 그랬어? 배라고 읽지 말고 빼라고 읽어라라고 하는 얘는 된소리 부호예요.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예 한번 쓰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본문에서 다시 할 거예요. 자, 얘는 기본형이 하다예요. 이렇게 한자도 아셔야 돼요. 저도 학창 시절에 여기가 점찍힌 하다잖아요. 하다가 두 개예요. 하다가 이렇게 생긴 하다도 있거든요. 요거는 크다, 많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두의 뜻이에요. 외울 때 여기 한자가 점 찍혀 있잖아. 하다 위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시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미리 쓰자 그냥. 여기 주격조사가 어떤 이가 들어가야 될까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주격조사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우면 겁먹지 말고요. 선생님이 외워 하는 건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게 주격조사 이가 들어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주격조사 가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도 쓰이는 의존명사, 내가 강조하는 바는 하여튼 그 바예요. 얘는 뭐였죠? 여린이 얘는 된소리 부호. 그 다음에 니을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얘가 전성어미고요. 얘가 삽입모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아가 얘가 떨어지고 오가 요렇게 와서 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훈민정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못할 놈이 할 때 할 놈은 요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는 아래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유가 여기에는 삽입몸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여기는 삽입몸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삽입몸이 왜 들어갔냐? 잘 보세요. 여기는 바 있죠, 목적어. 요 목적어를 요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떠한 바를 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꾸밈 받는 요 말을 앞으로 넘겼을 때 목적어가 될 수 있을 때 여기에 삽입모음이 들어간 거예요. 즉 삽입모음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관형적 의미의 상의 목적어임. 이걸 다른 말로 51쪽에서는 대상을 표현한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포기했어? 포기하면 안 돼. 얘가 얘의 대상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오를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자 요즘은 요 정도까지 내 맹간논의까지는 내요. 요거까지 내진 않아. 여기까지 내진 않는데 다만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아까 못할 놈이 할 때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기본형이 요 하다라는 거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거 아셔야 되고 여기 주격조사가 2가 들어갔다라는 거 요런 것까지는 알아야 돼. 이걸 통째로 한번 외우면 좋겠어. 이걸 통째로 요만큼 자체를. 나중에 할 노미하랑 비교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외워야 돼요. 응? 오늘 디귿 불규칙 활용까지만 하고 갈게요. 응? 자, 불규칙 활용의 용언이 쓰였다. 자, 요게 이게 오늘 있다예요. 있다 이렇게.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 얘가 자 시옷이 뒤로 넘어가면서 자 시옷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건 소유값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얘가 모음이고 얘도 모음이잖아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가면 그 사이에 끼는 잡음도 모음과 모음이 울림소리거든요. 얘도 울림소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유성음화 울림소리 되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자 울림소리로 됐다가 얘가 소리값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제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두음법칙까지 일어나서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간에 있던 시옷이 없어졌죠? 이럴 때 시옷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눕다 에다 은 왔을 때 비읍이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모음이고 여기도 모음이잖아요. 둘 다 울림소리인 거예요. 울림소리 사이로 가면 비읍도 울림소리로 바뀌어. 그래서 순경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준 거예요. 그랬다가 소리값이 오나 우로 바뀌는데 양성모음 뒤에서는 오로 바뀌고 음성모음 뒤에서는 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가 음성모음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뭐라 그래요? 오늘날 비읍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의 시옷 불규칙과 비읍 불규칙이 그 당시에는 반침이나 순경음 비읍으로 쓰였던 글자인 거예요. 이거 묶어가지고 15세기 표기, 16세기 표기, 17세기 표기, 20세기 표기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고3 평가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규칙 활용도 알아야 되고 순경음 비읍과 반침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몇 세기에 바뀌었는지도 알아야 돼. 물론 본문을 줬어요. 본문을 줬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외우고 있는 거지. 외우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바로바로 푼 거고 외우지 못한 학생들은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중세 국어 설명이라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9세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쫙 다 읽어야 되거든. 거의 한 페이지야. 독서 지문하고 똑같아요. 그거 읽는 동안 한 10분도 넘게 걸렸을걸?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거 읽느라고 10분을 날렸기 때문에 독서 지문이나 문학 지문을 못 풀어요. 그럼 점수가 날아가겠죠? 반면에 이제 이걸 암기한 사람들은 안 읽고 푸는 거지. 10분 정도를 절약을 해서 독서 지문 하나 푸는 거예요. 독서 지문 하나가 보통 최소 3문항은 읽는 거니까 최근에는 그러면 6점에서 7점 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 지금은 당장 이렇게 안 해도 돼. 요번에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건 이건 들어가진 않아. 훈민정음에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일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면 예문을 줄 거예요. 보기로.
그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진도 나간 다음에 다시 볼게요. 보는데 수능이는 나와요. 수능이는. 그러니까 일부 좀 외워야 돼.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